국가 간의 경쟁. 몇 주 전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의 몇몇 경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국가 간 경쟁에 대한 제안을 부탁하는 댓글을 남겼고 여러분께서 두 나라 또는 그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더 많은 경쟁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왜 서로 경쟁하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 서로를 싫어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8가지 국가 간 경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썸노일에 나온 국가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티칸 시국과 중국 사이에는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국경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역사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서로를 싫어하거나 오늘날 어떤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교들 때문입니다. 바티칸은 단순한 작은 미시 국가가 아니라 성저로서 가톨릭 교회의 본부이자 전 세계 가톨릭을 이끄는 중심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교를 임명할 권한은 바티칸과 모든 가톨릭 국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약 1200만 명의 상당한 가톨릭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정권은 국가 이외의 어떤 다른 기관, 특히 외국 단체가 자국 영토 내에서 영향력이나 권력을 갖는 것에 매우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과 바티칸의 관계 회복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1951년에 외교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 정부는 중국 천주교 애국회를 설립하고 스스로 주교 7명을 임명했는데 바티칸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문제이자 동시에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유럽에서 교황청이 유일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게 중화민국, 즉 대만을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도 바티칸은 계속해서 대만을 진정한 중국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당연히 중국 본토인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과 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시 관계를 개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큰 경쟁 관계로는 그리스와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문명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존재했던 이들과 오늘날의 사람들은 특히 터키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설적인 그리스의 트로이 침공은 이 두 지역의 민족 또는 적어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해온 역사적 경쟁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아나톨리아의 문명들 사이, 그리스 왕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 그리고 심지어 두 현대국가 사이에도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갈등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갈등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즉 에게해와 에게의 섬들, 그리고 동지중해와 키프로스 섬의 지배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독립 후 그리스와 합병을 원했지만 터키 침공으로 현재 두 부분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키프로스 자체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리스와 매우 가까운 반면 북키프로스는 터키의 보호령입니다. 최근 터키의 한 장관이 모든 에게의 섬들이 터키의 통제하에 있는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들, 일부는 실제이고 일부는 전설에 불과하지만 오늘날 키프로스와 에게에서의 이러한 긴장과 더불어 두 정부가 어느 정도 서로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여전히 세계에서 군사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는 모두 터키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남아메리카로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서로를 껄끄러워한다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경쟁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 경쟁과 비슷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두 나라가 각각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경쟁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그리고 대립하는 식민제국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경쟁은 주로 축구에서 두드러지지만 양 팀의 최고 스타 2명은 좋은 친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쟁은 너무나 치열해서 20세기에는 두 팀이 서로 경기를 거부했고 10년이 넘도록 맞붙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 팀의 최고의 스타 펠레와 마라도나도 큰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축구 라이벌의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오랜 갈등과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아르헨티나 독립을 처음 인정한 수도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브라질 독립을 처음 인정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식민 열강들이 이 지역에서 가졌던 많은 분쟁을 물려받았습니다. 1825년부터 1828년까지 벌어진 시스플라틴 전쟁이
두 나라 사이의 가장 큰 갈등 사례였지만 다행히 오늘날의 경쟁은 스포츠로만 제한된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둘 다 영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경쟁 관계가 존재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역사 내내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싸워왔고 잉글랜드가 영국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망이 그것의 장애물이 되어 두 나라 사이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초기의 잉글랜드가 모두 명확히 독립적이었던 초기 시점에는 국경지역과 오늘날 북잉글랜드인 노선부리아 일부를 두고도 영토 분쟁이 있었으며 이 지역은 두 왕국 모두가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함께 다스린 첫 왕은 실제로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제임스 6세 왕은 1603년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해 두 왕국을 개인적 동군연합으로 통치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100년 후인 1707년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왕국과 완전한 정치적 연합을 이루었고 이로써 새로운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가 포함되었고 1801년에 연합왕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기의 영토 분쟁과 약간 다른 문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독립을 위한 투쟁과 열망이 이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나라는 항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왔으며 각 정부도 상대방을 다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두 왕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전면전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람들 사이에는 최소 9번의 전쟁이 있었고 596년에 앵글족이 스코틀랜드인, 브리튼인, 픽트족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두 왕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83번이 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7세기까지 이어진 수많은 국경 분쟁이나 전면전이 있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갈등은 분명히 깊은 흔적을 남겼죠. 아시아에서는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카타르와 외교적 갈등을 겪는 이유가 이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이 갈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세기 동안 누렸던 카타르에 대한 패권을 다시 확립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카타르는 여러 사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카타르는 아랍의 봄을 지지하는 알자지라를 운영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국인 이란과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란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 국가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을 수니파의 맹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경쟁하며 미국과는 정반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두 나라의 갈등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더 동쪽으로 가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도 또 다른 경쟁 관계가 존재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본과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아직도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쿠릴 열도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50개가 넘는 작은 화산섬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쿠릴 열도라고 부르고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섬들은 러시아 관할이지만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남쪽에 위치한 4개의 섬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역사는 1905년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이 섬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섬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45년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이 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미국 동의로 이 섬들을 점령했으나 미국이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으며 합의해서 철회했고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을 보면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댓글이 세르비아와 여러 나라의 분쟁을 언급했지만 보스니아가 특히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보스니아 자체에는 주로 세르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스릅스카 공화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두 나라 사이 분쟁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보스니아 전쟁은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지원을 받은 스릅스카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스릅스카는 독립하거나 유고슬라비아를 통해서든 별도로든 세르비아와 한 국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무력 충돌은 다행히 끝났지만 이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보스니아의 통치 방식은 스릅스카 공화국에 큰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현지 지도자들은 여전히 완전한 주권을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에는 분리 독립 위협까지 제기되었고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과 모로코 간의 대륙간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이 모로코 해안의 여러 영토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륙간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영토들이 이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경쟁은 3가지 주요 요인에 기반합니다. 이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부는 다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로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왕국들과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왕국들 사이에 역사적인 경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측면에서의 경쟁은 완전히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페인 레콩키스타가 예를 들어 모로코와 훌륭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포르투갈보다 더 늦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오늘날에도 플라사스 대 소베라니아, 도시 두 곳인 세우타와 멜리아, 그리고 다른 작은 지역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스페인은 서사하라의 독립 주장에 대해 모호하거나 때때로 지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영토는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으며 이로 인해 두 나라 간 적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모로코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스페인은 이 지역의 자결을 위한 유엔 국민 투표를 지지합니다. 역사적 불만, 식민주의, 스페인의 해외 영토, 그리고 서사하라에 대한 지지가 오늘날까지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는 다양한 이유로 생겨난 경쟁 관계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일부는 최근에 생긴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경쟁 관계는 다행히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며, 다행히 한두 가지 불행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 경쟁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꽤 흔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례를 알고 있고 이 주제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었으면 한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추천하는 사례를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면 구독해주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